요즘 대학에서 계속 원하는 거는 뽑을 때부터 우리 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을 좋아해요. 근데 그 관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대학 측에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학생이 직접 했냐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대신 했냐. 대학교에서 1차 발표 그 다음에 면접일까지 가장 짧은 곳이 3일입니다. 근데 3일은 해볼만 합니다. 심지어 저희는 하루 만에 된 적도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좀 많이 비밀인데. 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이경보라고 합니다. Yeah, I'm so fresh like the morning. Mouth wide open like they yawning. Every time they see me, they in G-Shock. Homie, this is too far. Homie, I feel too alive. You can see me like Illuminati. You can see me like Illuminati. But I'm shining so bright, so. 요거 약간 대외비라서 전부 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보통 면접에서 지원 동기가 대부분 중요해요. 대인 면접에서는 왜 우리 학과냐, 학과 지원 동기, 왜 영문과냐, 왜 생명공학이냐, 또 하나는 대학 지원 동기, 왜 우리 대학이냐가 있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지원 동기라고 할 때 학과 지원 동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뭐 연구원이 될 거고, 그래서 생명공학 대학원까지 나올 거고, 요거 좋죠. 좋은데 요즘 대학에서 계속 원하는 거는 이 학생이 와서 우리 대학 계속 다닐 건지 아니면 반수할 건지. 뽑을 때부터 우리 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을 좋아해요. 근데 그 관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 때는 다 알아봤죠. 전부 다. 보강도 했습니다. 거기서 밥도 먹고 교수님 누군지 다 봤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절실하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학생들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죠 사실. 절실해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가 좀 노하우를 말씀을 드려서 대학교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 알아보라. 예를 들면 요거는 저희가 좀 많이 비밀인데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인지 알아야 되고 그게 자기의 졸업 후, 대학 졸업 후 목표와 연결이 되면 좋죠. 그러면 그 대학에 다니는 선배가 필요합니다. 그 대학에 다니는 선배가 섭외가 되면 그러면 그 선배가 이것저것 알려줍니다. 사실 알려주고요. 어려웠던 수업 하나 들어가면 좋습니다. 어려운 전공 수업. 그러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업 어렵지만 들어보고 싶다. 왜냐면 알아봤더니 선배들이 이 수업 어렵지만 배우는 게 많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을 하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야, 이 학생은 정말 관심이 크구나. 이걸 선배들한테 알아봤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업 능력, 학업 의지가 충분하구나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일종의 저희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대학 측에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학생이 직접 했냐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대신 했냐 아니면 어느 컨설팅 업체에서 그냥 어떤 선생님이 쓴 보고서를 그대로 학교에 제출했냐. 그래서 예전에는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는 그냥 주제를 좀 어렵게 하면은 독특하잖아. 어려우면 독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우 어렵게 내고 그렇게 하는 학원들이 성행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 측에서 이제 아는 거죠. 이거는 인공지능이 했을 수도 있고 학생이 어쨌든 안 한 거일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진정성, 학생이 정말로 했냐.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계속 외치고 있고요. 실패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생기부에 이 학생은 어떤 했는데 뭔가 시약이 잘못돼서 실패했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진정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조건을 바꿔서 했고 해봤더니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그 과정 같은 것들이 설명된 게 이제 점수가 높아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과 선생님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한 그런 차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화로 한 30분 정도 무료로 상담만 한 적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등록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런 면접을 우리 전화로 하자. 오케이 해서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합격률이 매우 높았고요. 이제 내용이 50%고 전달하는 게 50%예요. 면접에서. 그러면 내용 50은 제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거는 독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고 근데 전화로 이 말하기 연습은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사람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8개월 동안 예전에 면접 준비하면서 그냥 벽 보고 했어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그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교수님 만나면 반가운 거죠. 사람이 들어주네. 거의 이런 느낌이었었고. 그리고 이것도 대단히 저희 입장에선 노하우인데 아무리 어떤 모의 면접을 사람하고 같이 어떤 학원 가서 뭐 2-3시간 한다고 해도 그거 부족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메리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가 있다면 그거를 한 30번 정도는 말을 해봐야 돼요. 혼자서. 처음에는 보고 그 다음에는 좀 안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촬영하고.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보는 게 포인트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절대로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말을 해보면 이제 장악이 돼요. 그러면 그게 장악이 되기 때문에 질문의 형태가 달라져도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좀 약간 살짝 그 질문에 맞게 수정해서 답변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전화용으로 제가 계속 그 동기부여를 한 거죠. 그 교육 정책이 바뀔 때 이제 교육부의 의도가 있고 각 대학에서 자기 대학에선 이런 인재를 원한다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현재 고2가 대학을 갈 때 그 대학에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보겠다를 아직 일부만 발표했고 다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각 업체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입시의 흐름을 보면 입시 정책을 결정하는 세 가지의 플레이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입니다. 사회. 이 사회가 누구를 원하냐. 옛날에 이제 대한민국에 좀 더 잘 못 살던 시절에는 그냥 열심히 선진국을 쫓아가는 상황이니까 열심히 하는 인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 자체가 바뀌면서 제조업보다는 IT, 그 다음에 정보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단순 열심히가 아니라 사고 자체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한 거죠. 수능이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도 전에 수능은 사고력 시험이다 라고 하면서 나온 거고,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인공지능 시대이다 보니까 이거는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찾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능도 좀 약해지고 내신도 조금 약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 나름 나만의 어떤 뭐 취향이든 목표든 꿈이든 무언가를 가지고 나 혼자 나아갈 사람이 필요하죠. 정부는 대응이 좀 느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교육부는 매우 빠릅니다. 왜냐면 지금 고1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취업할 시기는 10년 후예요. 그러면 교육부가 지금 시점만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면 도태되는 거죠. 5년, 10년 후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부는 빠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인재를 원했어요. 정답만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자기 길 찾아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원했는데, 그거는 공평성 논란에 휘말려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안 돼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그래도 아직 수능은 객관적이잖아요. 딱 그거는 인정을 다 하잖아요. 우리 애가 못 봤다 잘 봤다 인정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교육부에서는 내신을 절대평가하려고 일단 수능을 좀 약화시켰고요. 내신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약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을 절대평가하려고 그게 어느 정도 논의가 되다가 말았어요. 만약에 내신 절대평가가 됐었더라면 보교학점제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듣고 싶은 수업을 듣는다.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아직 다 발표 안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시대 자체가 객관식 문제만 잘 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느끼는 사람이구나. 생기부 면접이죠. 교육부에서 그걸 원하는구나. 대학은 발맞춰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좀 추격해서 어머님한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앞으로 입시가 대학에서 어떻게 발표하든 이거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부모님이 등록을 하시는 거죠.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1차 발표, 면접 대상자가 됐다라는 게 1차 발표예요. 그 다음에 면접일까지 가장 짧은 곳이 3일입니다. 그 전부터 대비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그것도 그렇게 안 돼요. 수능 끝나고 면접이거든요. 놀고 싶고 1차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3일 남았죠. 근데 3일은 해볼만 합니다. 심지어 저희는 하루 만에 된 적도 있어요. 그러면 1일에서 3일 남았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기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질문으로 만들면 막 200개, 300개 나오고, 꼬리 질문이라고 있어요. 한번 답변했는데 그거를 또 다른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꼬리 질문까지 하면 1000개에서 2000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죠. 1일에서 3일 동안에.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거는 말하면 입학사정관 교수님 면접관이 좋아할 거야 라는 활동을 정해서 그거를 일단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5개에서 7개는 내가 얘기하기만 하면 그거는 점수가 된다. 그러니까 질문이 좀 다르더라도 그 5개에서 7개가 머릿속에 있다면 그걸로 일종의 이제 돌려막기, 저희는 깔때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든 깔때 이렇게 정해진 거죠. 5개, 7개 다 말하지 않고 3개만 말하더라도 일단 그 3개에서 득점은 되는 거고, 다른 거는 대답을 못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준비 기간 너무 짧으니까. 근데 정말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는 점수 자체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숙학원은 되게 환경이 좋아요. 제가 처음에 기숙학원 들어갔을 때가 2020년인데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가만히 열심히 스마트폰도 없이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까지 했어요.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재수한다면 반드시 온다. 그런 상상까지 할 정도로 반드시 보내야 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하나가 뭐냐면, 학원도 변하잖아요.
제가 들어갔을 당시엔 되게 괜찮았었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몇 년 지나면서 이제는 좀 여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학원인데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는 확인하시면 어떨까. 첫 번째는 학생들이 복도를 지나갈 때 대화를 즐겁게 하는지. 대화하면 안 됩니다. 대화가 자유롭다면 그게 오히려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무실에서 학생들이 바글바글 대면서 질문을 열심히 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기숙학원이잖아요. 기숙학원은 굉장히 금액이 높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데서는 선생님이 뭐 질문 받길 꺼려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제가 있던 곳은 교무실에 바글바글 했어요. 막 비집고 제 자리에 들어가야 돼, 얘들아 잠깐 비집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선생님이 질문을 굉장히 잘 받아주세요. 그거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데 학생을 퇴원시키는지. 벌점이 쌓이면 학생을 반드시 퇴원시켜야 됩니다. 반드시예요, 이거는. 그래야만 학생들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원장님이 자랑처럼 말씀하시는데 1등이면 거의 무조건 의대거든요. 3년 연속으로 학원 1등을 퇴원시켰다. 그러면 1등이 나갔는데 나는 이렇게 기고만장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게 있고 저만의 목표가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뭐 돈 많이 벌어야죠. 이 업체가 잘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학생들 합격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만의 목표는 편안하게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저의 주변 사람들 다 같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저도 좋을 거잖아요. 그건데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좌우명은 사실 고 정주영 회장님의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해봤어? 제가 소심한 면도 있고 해서 근데 인간관계든 아니면 뭐 이 운영이든 사업이든 뭘 하려면 일단 해보고 나서 괜찮으면 고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래서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크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